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알코올의 증류 실험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험 목차는 다음 순서와 같습니다. 먼저 알코올의 증류 실험의 목적은 단순 증류법을 이용하여 불순물이 포함된 알코올에서 순수한 알코올을 분리하는 것과 화합물에서 끓는 점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증류의 원리와 과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험 이론입니다. 물질은 다음 그림에서 나타나 있듯이 조성에 따라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물질은 끓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고체 입자가 액체의 기와 응고를 방해하여 더 높은 온도에서 끓거나 더 낮은 온도에서 얼게 되고 농도가 진할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집니다. 물질의 상이라는 것은 화학적 조성은 물론 물리적 상태가 전체적으로 균질한 물질의 형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로 분류됩니다. 한 상에서 다른 상으로 변하는 상변화는 대개는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가하거나 제거할 때 일어납니다. 또한 상변화는 분자 간 배열의 변화로 특징되는 물리적 변화입니다. 다음으로 기화와 응축입니다. 임의의 주어진 온도에서 액체에 있는 분자들의 일부는 액체의 표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액체 표면에 있는 분자들은 내부에 있는 분자들보다 이웃한 분자 사이의 인력이 더 작습니다. 따라서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분자 사이의 인력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해지면 액체 표면의 일부 분자들은 액체가 끓는 점에 도달하지 않아도 기화되는데 이것이 증발 현상입니다. 이와 달리 끓음은 액체 표면과 내부 전체에서 분자들이 기화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증발은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끓음은 끓는 점에 도달해야만 일어납니다. 응축 현상은 물질 혹은 물질의 상태의 변화가 기체의 상에서 액체의 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위 그림과 같이 증발의 반대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질의 분리입니다. 혼합물에서 순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에는 섞여있는 순물질의 성질에 따라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액체와 액체의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해서 증류를 사용하고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해서 여과를 사용합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고체 정지상과 액체 또는 기체인 이동상을 이용하여 시료들이 섞여있는 혼합물에 있는 각 성분들이 두 상과 친화력이 달라 생기는 이동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혼합물에서 순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물리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화학적 변화를 통해 화합물에서 원소를 분리해내는 방법을 화학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산소와 수소 분자로 분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류는 두 가지 이상의 액체가 섞인 혼합물에서 각 액체가 특정한 끓는 점을 가진다는 점을 이용해 분리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이상의 액체가 섞여있는 용액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성분이 먼저 증류되어 나오고 끓는 점이 높은 성분은 나중에 증류되어 나옵니다. 다음 원유의 분별 증류 그림에서 증류탑으로 석유를 분리할 때 혼합물을 가열하여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기화와 액화가 반복되어 분리의 효율을 높이게 되고 우리 실생활에 쓰이는 많은 물질들이 재료가 됩니다. 증류의 종류에는 먼저 증류 방법에 따라 상합증류, 감합증류로 나뉩니다. 상합증류는 한 종류의 액체만 끓는 점 이상으로 끓인 후 냉각시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고 감합증류는 끓는 점이 비교적 높은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액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감소시켜 증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증류 장치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단순 증류 장치는 끓는 점의 차이가 큰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가장 간단한 증류 방법입니다. 분별 증류 장치는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이용하여 혼합물의 기화와 액화가 반복되게 하여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기 증류 장치는 끓는 점이 높은 유기화합물에 뜨거운 수증기를 불어넣어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수증기와 함께 기화된 액체 성분을 분리하는 증류 방법입니다. 이번 실험은 액체인 증류수와 에탄올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이고 에탄올의 끓는 점과 증류수의 끓는 점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순 증류법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체와 액체 혼합물의 끓는 점과 조성의 관계입니다. 기화와 액화가 반복되어 분리의 효율이 높은 이유를 다음 그래프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X축은 A의 몰 분율을 나타내는데 A1에서 시작하여 A2에서 처음 끓었다가 이것이 A2 상태의 증기가 되고 조금 식어서 온도가 T3가 되면 A3 용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화와 액화를 반복하면
X축의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증기의 조성이 순수한 A로 가꾸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 증류의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끓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증기압력과 외부압력이 같아지게 되면 액체 내부에서부터 기포가 생기면서 기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끓음이라고 하고 이때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기준 끓는 점은 외부압력이 1기압일 때 액체의 끓는 점입니다. 끓는 점에 도달하면 액체 표면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때 열은 액체에서 기체로의 상변화에 이용되어 온도가 일정해집니다. 끓는 점, 즉 비등점은 액체 표면으로부터 증발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액체 내부로부터 기화가 일어나 기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온도로 액체에서 기체로 물질의 상태가 변화되는 온도입니다. 다음으로는 증기압입니다. 증기압은 액체의 표면에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 액체와 기체가 동적 평형을 이루었을 때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입니다. 다음은 불변 끓음 혼합물입니다. 불변 끓음 혼합물은 두 성분 이상의 혼합액과 평형 상태에 있는 증기의 성분비가 혼합액의 성분비와 같을 때의 혼합액, 즉 기체의 조성과 액체의 조성이 동일한 혼합물입니다. 이는 두 종류의 액체 혼합물이 마치 순수한 물질처럼 일정한 온도에서 끓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실험에 사용된 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시약은 에탄올 알코올 증류수로 특성은 다음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실험은 다음 영상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핫플레이트의 모드 버튼을 눌러서 셋 히팅 모드로 설정한 후 히팅 다이얼을 조작합니다. 핫플레이트의 온도를 약 200도로 예열합니다. 단순 증류 장치를 사진과 같이 설치합니다. 기체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파라필름으로 틈새를 잘 막습니다. 얼음 한 판을 비커 500ml에 전부 넣습니다. 메스 실린더 25ml를 이용해서 에탄올 5ml를 넣습니다. 메스 실린더 25ml를 이용해서 증류수 5ml를 넣습니다. 메스 실린더에 에탄올 5ml와 증류수 5ml를 한 대에 모읍니다. 메스 실린더를 기울여서 플라스크 안쪽 벽면을 따라 액체가 흘러내려가도록 합니다. 온도계를 고무마개에 끼웁니다. 온도계를 너무 세게 박으면 증류장치를 분리할 때 온도계가 깨질 수 있고 느슨하면 액화가 되지 않습니다. 파라필름으로 둥근 바닥 플라스크와 연결된 고무마개의 틈새를 꼼꼼히 막습니다. 파라필름을 틈새 사이에 밀착시키고 살짝 잡아당겨 늘려주면서 부착시킵니다. 온도계와 고무마개의 틈새를 꼼꼼히 막습니다. 클램프를 조절해서 플라스크가 비스듬히 기울어지게 만듭니다. 플라스크의 용액 부분이 비커 물에 잠길 수 있게 높이를 잘 조절합니다. 플라스크의 가지 부분과 시험관의 틈새를 꼼꼼히 막습니다. 온도계는 물 중탕 용기 벽면과 바닥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플라스크 내의 온도계는 가지 바로 옆에 오도록 설치합니다. 비커에 담긴 물이 플라스크 속 시료 용액보다 높게 위치시킵니다. 핫플레이트의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서 증류되는 알코올을 시험관에 수집합니다. 이때 물 중탕의 온도는 약 80도에서 90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물의 온도가 50도가 된 순간부터 1분 간격으로 플라스크 내의 온도를 기록하고 증류된 알코올이 얼음물에 담긴 시험관에 수집되는지 확인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온도 구간을 기록합니다. 온도가 떨어지는 시점부터 약 3분간 온도를 더 기록한 뒤 실험을 종료합니다. 증류를 마친 후 수집된 알코올과 증류되지 않은 액체 혼합물의 색을 비교합니다. 시험관 속 수집된 알코올의 부피를 25ml 메스 실린더로 측정합니다. 수집된 알코올의 부피는 약 2.5ml입니다. 플라스크 속에 남은 액체 혼합물의 부피를 25ml 메스 실린더로 측정합니다. 증류되지 않고 남은 액체 혼합물의 부피는 약 6.25ml입니다. 실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류된 알코올을 흡입하지 않도록 실험 중에 실험실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시킵니다. 플라스크의 가지가 달린 부분에 온도계를 위치시킵니다.
효과적인 액화를 위해 증류 물질을 받는 시험관을 얼음이 채워진 비커에 담급니다. 증류 장치에서 기체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파라필름으로 연결 부위를 잘 막습니다. 플라스크 안쪽 벽에 액화된 에탄올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증류 장치를 비스듬히 기울입니다. 용액이 든 플라스크가 비커 물에 잠겨서 시료의 물중탕이 잘 일어나도록 높이를 조절합니다. 온도가 한순간에 갑자기 올라가므로 수시로 온도를 기록합니다. 증류가 멈추면 온도가 내려가므로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을 정확히 관찰합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입니다. 시간에 따른 알코올의 온도 변화를 보시면 24.5도에서 35.5도 사이에서는 온도가 서서히 상승합니다. 이후 35.5도에서 온도가 잠시 멈춘 후 45.8도까지 온도가 서서히 상승합니다. 45.8도에서 76.5도까지 온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후 76.5도에서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이후 76.5도에서 서서히 온도가 내려갑니다. 다음은 실험 데이터와 액체의 부피 변화입니다. 증류에서 얻어진 알코올의 부피는 2.5ml이고 증류하고 남은 알코올의 부피는 6.25ml입니다. 따라서 손실된 부피는 처음 혼합물의 부피 10ml에서 증류에서 얻어진 알코올의 부피와 증류하고 남은 알코올의 부피를 뺀 1.25ml입니다. 이러한 실험값들을 바탕으로 수등량과 오차율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고찰입니다. 오차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는 에탄올 용액이 상온에 오랫동안 비치되어 있어 용액 속에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증류수와 에탄올 용액의 혼합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메스 실린더를 사용하였는데 메스 실린더는 마이크로 피펫 등에 비해 불확실도가 크기 때문에 측정상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반 과정 중 극소량의 에탄올이 증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라필름으로 온도계와 고무막의 연결 부위, 시험관 등을 감쌌지만 100% 완전한 밀봉을 불가능하여 틈새를 통해 알코올이 기화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용액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온도계를 꽂아놓은 고무마개를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끼웠으므로 사이 틈새를 통해 알코올이 기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크의 안쪽 벽면에 물방울의 형태로 붙어있던 에탄올의 부피는 증류되어 나온 액체의 부피 측정값에 포함되지 않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류의 효율 향상을 위한 개선할 점으로 첫 번째는 파라필름을 꼼꼼히 부착하여 이음새를 최대한 기밀하게 막습니다. 두 번째는 플라스크와 시험관을 연결하는 유리관 부분을 젖은 휴지 등으로 감싸면 증발열에 의해서 온도가 내려가 액화가 더 잘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핫플레이트와 시험관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하여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류된 물질을 반복해서 증류한다면 결국 불변구름 혼합물에 이르러 더욱 높은 수등률에 도달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실험 영상 제작을 위해 사용된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화학 실험 알코올의 증류 영상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